안녕하세요. 여러분, 을천병원의 내과 박혜원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내과 전문의로서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 그리고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이게 어떤 정말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으로서 가장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뭔지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워낙에 우리가 사람 몸에 뭔가 균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크게 분류를 해서 박테리아, 세균성,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그 다음에 곰팡이균, 흔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바이러스라는 질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면 바이러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은 B형 간염일 것 같아요. B형 간염, C형 간염도 다 바이러스에 속하는 거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오늘 알고 싶은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2015년에 메르스를 겪었거든요. 메르스 또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사스, 그 다음에 메르스, 그리고 현재 불리는 거는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인 명칭이 코비드-19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 사스, 메르스, 코비드-19 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스는 이게 아마 2002년에 홍콩에서 시작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엄청나게 치사율이 높았던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메르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낙타부터 시작됐다라고 알고 있는데 중동에서 온 거죠. 근데 특이하게 2015년에 우리가 감염이 돼서 원내 감염으로 일으켰지만 어쨌든 잘 해결은 되었고, 현재가 이제 코비드-19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병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개의 특징은 다 인수 공통 감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수 공통 감염의 특징은 뭐냐면 동물과 사람이 같이 감염이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게 이제 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양 고양이로부터 뭔가가 오리진이 전파가 돼서 사람한테 질병을 일으킨 거고, 메르스 같은 경우는 낙타에서. 근데 사실 코비드-19가 아직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박쥐라는 설이 있긴 하지만 현재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 코로나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하고 계속 사스와 메르스를 갖다가 얘기하는 이유도 예전의 치사율, 증상 이런 것들을 계속 이 사스와 메르스 때랑 같지 않을까 해서 그 비교가 계속 나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호흡기랑 관련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 첫 증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기 증상처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기침, 가래, 콧물, 그다음에 이제 좀 심하면은 발열, 그다음에 이제 흔히 기관지염까지 가면 가래가 누런색으로 변하고, 또 이제 소리가 좀 이제 숨소리가 이상이 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호흡기 증상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치료 방법도 감기, 그다음에 기관지염, 폐렴 이런 거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19가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호흡기 질환의 특징은 비말 감염입니다. 그래서 비말 감염이라는 뜻은 결국은 이 바이러스를 품고 있는 입자가 콧물 혹은 우리 침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게 바이러스를 품고 있으면서 그게 누구한테 딱 전파가 되었을 때 그걸로 이제 다른 타인에게 전염을 될 수 있는 걸 말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비말 감염이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냐가 가장 중요한데, 결국은 옆에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기침이나 재채기 같은 거를 했을 때 직접 비말이 입에서 입으로 튈 수도 있고, 입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 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입에서 손에 잠깐 묻었다가 손에 묻은 게 자기 입으로 다시 자기 입을 만졌을 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잠복기가 현재는 14일로 알려져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실은 다른 바이러스랑 비슷하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5일간이 가장 전염력이 센 기간으로는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4일 격리를 시키는 이유도 이 잠복기 때문에 14일을 갖다가 이유를 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실 14일이 더 넘지 않을까 이러는 의구심은 들고 있지만 현재 WHO의 공식적인 입장은 14일을 기준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불안한 이유도 혹시라도 치료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것 때문일 겁니다. 이유는 이 바이러스 질환들의 특징이긴 한데 타겟할 수 있는 사실은 아직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바이러스 질환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옛날에 사스도 그랬고 메르스도 그랬고 아직까지 사실은 딱 타겟팅할 수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러스 치료는 원래가 대증적인 치료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처음에 혹시 감기 증상이 있으면 결국 감기에 준해서 치료를 하는 거고, 이게 폐렴까지 올라가면 폐렴에 준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증상이 생기면 그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지금 치사율이 생기고 있고, 결국은 그 폐렴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항바이러스제 뭔가 다른 거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나온 얘기가 에이즈 치료제의 로피나바르 같은 거를 사용해 볼 수도 있고, 옛날 이제 C형 간염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워낙에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현재 나온 C형 간염 치료제인 인터페론을 쓰거나 아니면 리바비린 같은 거를 써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워낙에 신종플루라는 것도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라는 약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써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뭐가 딱 정해진 치료제라는 건 사실은 아직까지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계속 실험해보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계속 대입을 해보고 있는 중인데, 현재 지금 아시겠지만 뭐 뉴스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치료제가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라고 알려졌던 이제 아비가늘을 쓰자라는 건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뭔가 신약을 들여올 때는 항상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로 허가를 받아서 치료제를 쓸 수 있는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증상이 있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두고 있을 것.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그 사람의 타액, 비말이 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큰 그 목적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증상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침이나 그 콧물 같은 게 다른 사람들한테 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끔씩은 이제 다른 데 묻거나 아니면 자기 손에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 씻는 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끔 에어로졸 전파라는 게 나오는데, 에어로졸은 사실은 비말보다 굉장히 입자가 작은 애들이 이제 공기 중에 정말 둥둥 떠다니면서 감염될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데,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냥 근거는 좀 빈약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 현재 딱 정식으로 이거는 에어로졸 전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봤을 거고 뉴스에서도 많이 접했을 이야기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의료인으로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환자에게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진료를 안내할 건지 이런 거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예방법이긴 한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결국 이 치료는 딱 정리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방을 하는 게 가장 큰 일이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결국 의심이 되는 환자들, 뭔가 증상이 있는 환자들로부터 최대한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것, 그 다음에 마스크를 항상 쓸 것, 세 번째는 손을 항상 씻을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예방법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이 세 개를 어떻게 지키느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